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김정철 대표라고도 뭐 부르고 있긴 한데, 김정철 본부장이 정확한 직책이고요. 김본행 칼리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팀 다터 K라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팀이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팀 다터 K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같습니다. 다 같은 거니까, 크게,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처음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오늘 ETF, ETN 투자가 왜 필요한지, 왜 ETF, ETN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ETF, ETN이 도대체 뭐냐? ETF, ETN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ETF, ETN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유, 예, 이 투자가 필요한 이유,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ETF, ETN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 뒷시간에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뭐 자료를 복습으로 한번 더 보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ETF, ETN. ETF는 상장지수 펀드고요. 자산운용사 발행하는 펀드 상품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거래를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즉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요.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펀드 같은 경우 주로 어떻게 하나요? 은행 같은 데나 증권사 같은 데 가서 들면은 뭐 월 납입식, 거치식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정해진 날짜에 돈이 빠져나가서 거기서 이제 자사운용사가 그 돈 모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ETF나 ETN 같은 ETF 같은 경우는 자사운용사가 운용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들어가고 내가 진입하고 나가는 시점을 주식처럼 내가 마음대로 설정해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좀 더 낮아요. 수수료 많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펀드는 뭐 이렇게 수수료가 비싼데, ETF 같은 경우 환매 불이익도 없고 수수료가 낮다는 게 장점이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는 자사운용사가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펀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가서 제일 대표적인 ETF 뭐가 있습니까? 코덱스 200 같은 거 보면은 펀드니까 편입된 종목이 뭐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편입된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현재 구성 종목이 어떻게 돼 있다. 퍼센트별로 딱 쭉 있죠. 네. 이 펀드니까요. 네. 근데 펀드인데 이 펀드가 다양하다는 걸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ETF 이제 펀드 상품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코스피 200 같은 상품들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코스피 뭐 200 말고도 뭐 코스닥 100 있죠? 예, 코스닥 100. 아니면 뭐 코스피 코스닥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그다음 IT 전기전자, 이렇게 뭐 화학, 아니 뭐 이렇게 업종별로 펀드가 있을 수 있고요. ETF 펀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테마나 섹터, 예를 들면 2차전지, 미디어, 엔터, 예, 2차전지 관련주들만 쭉 모아놓은 ETF도 있고, 미디어 쪽만 쭉 모아놓은 ETF도 있고,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테마별로 가는 거죠. 테마별로 예를 들어 우주항공 돼서 뭐 다양한 섹터들마다 다 에너지, 화학하고 에너지하고 또 다르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들만 쭉 모아놓은 ETF들 요즘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에너지 관련 ETF들만 보자면 해외 거만 봐도 해외 거 엑셀리 같은 게 있거든요. 엑셀리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구장창 올랐어요. 예, 지금까지 주구장창 오르고 최근에 좀 밀렸는데, 예, 요런 형태, 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에너지도. 그 다음에 뭐 이런 상품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테마나 섹터 ETF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고 또 다른 ETF도 어떤 게 있냐면 하락을 방어하는,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예, 그런 ETF가 있어요. 예, ETF나 ETN, ETN도 있습니다. ETN 또 뭔지 또 얘기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보면 ETF와 ETN 정확하게 뭔지 정확하게 제가 얘기 드릴 거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ETF가 있어요. 예, 방어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부동산, SOC, 예, 다양한 대체 투자
수단으로도 ETF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채권 관련한 ETF, ETN도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ETF 뭐가 있냐면요. 단기 채권, 단기 채권뿐만 아니라 그냥 채권. 그래서 미국채 30년 울트라 인버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차트 보세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보이시죠? 이게 미국채가 왜 인버스가 오르냐면요. 미국채 금리가 있잖아요. 미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져요.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자, 이것도 같이 좀 써놓을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자면, 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 나는 ETF를 하면 되겠죠. 수익 나는 수단이 필요한 건데, 이 수단이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ETF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방금 보셨던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솔직히 CMA나 아니면 CMA나 아니면 뭐 NF 같은 걸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ETF를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형태로 활용도 가능해요. 이런 ETF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물론 수익률은 뭐 엄청 높진 않지만 예를 들어 코세프 단기 자금 같은 경우 뭐 이런 ETF가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오르죠. 주전체 오르기밖에 안 하죠. 이거는 단기 플레이 하는 그 금리이기 때문에 그 ETF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계속 2010년부터 그냥 주전체 오르기밖에 안 했죠. 그쵸? 오르기밖에 안 했네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넣어놓으면 그냥 무조건 오르나요? 무조건 올라요. 이런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ETF랑 ETN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주식 시장이 더 이상 추세적으로 그랜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적어요. 상승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 수익률이라는 건 주식이 예를 들어서 내 수익률, 내 계좌 수익률이 예를 들어 50%가 났어요. 50%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반면에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60%가 올랐어요.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60% 올랐는데 난 수익률이 50%밖에 안 되면 내가 잘 못한 거예요. 내가 수익률은 50% 났지만 코스피 지수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막말로 그냥 아무것도 내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ETF 같은 데 딱 넣어놓기만 했어도 난 가만히 신경 안 쓰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코스피 지수 수익률 60% 근처는 수익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사고 팔고 고민하고 뭐 쥐어뜯고 막 밤잠 못 자고 해서 50% 수익 났어도 코스피 지수 60% 수익 나버리면 오히려 10% 못한 게 되죠. 그쵸? 이게 상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원래 주식은 상대 수익률입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왔다 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 현재 하락 추세장이잖아요. 마이너스 20% 이상 밀리면 하락 추세라고 보는데 지금 하락 추세장이잖아요. 지금 하락 추세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이 추세장에서는 사실상 주식으로 투자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 파생상품을 활용해야 되는데 파생상품에서 국내 선물
옵션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가 크고 위험하니, 그래서 파생 상품에서 ETF, ETN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기도 하다. 사실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옵션 잘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이걸로 절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어요. 더 크게, 훨씬 빠르고 크고. 예.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건 잘하잖아요. 옵션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 그릭스 같은 걸, 옵션 그릭스를 좀 깨우치신 분들, 예. 옵션에서 그릭스가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 이런 거 그릭스를 깨우치신 분들 엄청 어렵습니다. 깨우치신 분들, 예, 이거 노벨 경작상 모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진 않아요. 분명히 깨우치는 거는 블랙쇼즈 옵션 모형이 노벨 경작상 받은 모형이거든요. 근데 깨우치신 분들은 사실 너무 쉽게 절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옵션으로 충분히 연에 12에서 15%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예. 다 깨우치신 분에 한해서. 그냥 제가 아시는 펀드 매니저분 중에 정말 유명하신,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예. 뭐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양태선 대표님이라고, 이분은 우리나라 옵션의 대부신데, 이분이 10 몇 년 동안 1년 평균 수익률이 15%이신 분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1년 평균 15%가 10몇 년 동안 계속 지속했다는 거는, 그분이 거의 옵션 그릭스의 대가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 지금은 이제 해외 쪽 상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뭐 이분이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세요. 대표님이시니까, 예,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예, 물론 이분이 뭐 예, 와튼스쿨 나오셨어요. 와튼 MBA 나오셨고 금융공학 전공하신 분인데, 예,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ETF, ETN이 우리가 반드시, 예, ETF, ETN이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 예. 지금은 ETF, ETN으로, 예, 절대 수익률을 회복하고, 예, 맞춰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하락장에서 이제 우량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정말 좋은 가치주이면서 가치 성장 가치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손실이 지금 급락을 했어요. 지금 급락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데, 현재 급락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ETF, ETN을 통해서 하락했을 때 수익 나는 방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리고 일부를 분산 투자로 했더라면, 예,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빅스 ETF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빅스 ETF, 빅스가 지수가 하락하면, 빅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하면요 수익이 나는 상품이거든요. 변동성 지수니까 공포지수라고 하죠. 지수가 하락하면 공포지수가 올라가면서, 예, 수익이 나는 건데, 최근에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고 폭락하니까 빅스 지수가 빵 올라와 있죠. 지금 올라온 상태죠. 예,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요게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 수익이 상당히 좀 크고 빠르게 난단 말이에요. 그쵸? 예, 이런 상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6월 9일날 8,500원이었던 게, 예, 6월 14일날 11,000원을 뚫었단 말이에요. 네. 11,000원, 8,500원 때 11,000원 뚫었다. 그럼 뭐 얼마가 오른 겁니까? 2,000 얼마가 오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수익률이 25%를 넘어가잖아요. 그쵸? 예. 그런 30% 가까이 되는데, 예, 그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났더라면, ETF, ETN의 수익을 가지고, ETF, ETN의 수익을 가지고, 예, 우량주, 성장가치주,
추가 매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럼 이 평단가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수익 전환할 수 있잖아요. 수익 전환하고 그럼 다시 또 주식 비중을 또 맞춰서 현금 비중을 또 갖고 또 새로운 투자를 또 접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ETF, ETN을 모르면 절대로 이거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CF, AF로 활용하는 ETF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원자재나 이런 게 많잖아요. 보시면은 원유, 천연가스,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리, 금, 그 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품들. 이런 거 모든 상품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밀, 옥수수. 최근 농산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농산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내가 농산물에 투자하고 싶은데 뭐 알아야 투자를 하죠. 농산물 주구장창 농산물 가격에 투자하고 백날 찾아봐봐야 뭐 신성홀딩스 뭐 이런 거 급등락 계속한 거 이미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추격하느냐 막 이런 거 막 엄청 고민에 쌓이잖아요. 근데 내가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금, 아니 밀, 옥수수 이런 거 투자하시면 돼요. 밀, 옥수수 ETF가 많아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ETF가 다 있습니다. 등등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등등 해놓는 거예요. 뭐 찾아볼까요? 예, 찾아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다. 그럼 골드 선물도 있고 ETF죠? 골드 선물 인버스도 있죠. 그쵸? 예.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 한번 볼까요? 밀 관련해서 뭐 농산물 봅시다. 그러면 농산물 코텍스 3대 농산물 선물 농산물 가격 올라가니까 쭉 가격이 올라가는 코텍스 3대 농산물 선물. 옥수수 선물 있죠. 옥수수 선물 지금 계속 옥수도 또 마찬가지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근데 이런 투자가 가능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다? 상승과 하락에 모두 베팅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마찬가지. 전부 다 마찬가지. 아, 이건 뭐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예.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ETF, ETN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셔야 지금처럼 지수가 대상승, 그랜드하게 대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적은 이런 시장에서는 반드시 절대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절대 수익률 게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내 선물, 옵션, 해외 선물을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접근하기 좀 편한 게 바로 ETF, ETN이다. 예. 접근하기 편한 ETF, ETN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제가 이게 2020년 2월 24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신한 S&P 빅스 선물을 ETN을 이제 톡방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10에서 20%는 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이때 이제 빅스 ETN 상품을 추천드렸죠. 빅스 ETN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의 상품을 하면 된다고 제가 얘기 드린 건데, 3월 9일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무려 159%가 수익이에요. 다 며칠 만에. 지금 2월 24일에서 3월 9일까지.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대폭락했을 때거든요. 이때 빅스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락했을 때 수익률,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예. 이런 상품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이번 기회에 이걸 공부해 가지고 정말 절대 수익률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예,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ETN, ETF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이거 보시고 이 다음 편에 ETF, ETN이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ETF와 ETN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ETN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시장에서 결국 ETF, ETN으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최근에 이제 FMC 지금 오늘 방송하고 있는 게 2022년 6월 15일인데, FMC 회의 때문에 F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0.75% 금리가 올라가느냐, 뭐 아니면 더 올라가느냐, 속도가 빨라지느냐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지수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긴축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업 이익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계속 안 좋게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투자는 뭐냐면, 지수가 하락했을 때 수익 나는 투자 방법도 있고, 또 다양한 투자 방법. 예를 들어서 금리를 계속 앞으로 올릴 건데, 뭐 채권 관련해서 관련된 ETF나 ETN을 하게 되면, 일반 주식은 폭락하고 있지만 지수 관련된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ETF, ETN에는요. 그 예를 들면 뭐 빅스를 예를 들어도 돼요. 빅스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빅스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빅스 상품들을 볼게요. 빅스 상품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ETN 상품이거든요. 근데 빅스 보면은 저가 8,000원에서 11,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며칠 만에 그냥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빅스 상품들도 있고, 과거 이제 이런 상품도,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지수가 하락하면 변동성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높아지면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빅스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ETF, ETN,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게 코로나 때, 팬데믹 때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 신한 S&P 500 빅스 ETN을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3월 9일 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이죠. 2020년 2월 24일 날, 2월 24일 날 매수 제가 얘기를 드렸죠. 매수 얘기 드리고 나서 3월 9일 날 3월 9일 날 우리가 청산 159%까지 수익이 났어요. S&P 신한 S&P 500 빅스 ETN으로 우리가 159%까지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했을 때 불구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방법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나서 이제 와서 알면 무슨 소용인가요?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대응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바로 ETF와 ETN이 뭔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 ETF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 자, 상장 지수 펀드를 상장해 놓은 거예요. 자산 운용사가 발행하는 펀드 상품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거래하는 거를 ETF라고 합니다. 기존 펀드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잖아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우리 펀드들 같은 경우 자산운용사에서 운용보수, 판매사한테 판매 수수료 나가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90일 이내에 판매하면 판매 수수료까지 되는데, 반면에 ETF는 똑같은 펀드인데 상장되어 있는 게 이제 상장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죠.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거래도 가능하고, 환매에 대한 불이익도 없고, 주식처럼 HTS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앞에 브랜드명이 좀 있어요. 앞에 브랜드명.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고, 타이거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운용사들이 이거를 발행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펀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초지수 추종해서 ETF 상품이 설계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좀 자세히 보면은 바로 이 코덱스 200 ETF예요. 코덱스 200 ETF. 코덱스 200 ETF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펀드, 코덱스 200, 코스피 200 지수로 만든 펀드예요. 그럼 이 펀드는 코스피 200개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성 자산이 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이게 옛날 겁니다. 옛날 건데, 그럼 지금 거 한번 볼까요? 지금 거 보면은 코덱스 200을 한번 쳐볼게요. 여기 바로 앞에 있죠.
200. 자, 지금 주가가 하락하기 코덱스 100은 급락을 했겠죠. 예. 반면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예, 반대로 수익이 나고 있겠죠.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구성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CU당 구성 자산 종목. 예. 1CU가 뭐냐면 크레딧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1CU 한 번에 이제 사는 물량을 의미해요. 하는 물량을 의미하는데 이 크레딧 유닛 같은 경우 요게 이제 구성 자산 구성 종목이 요렇게 비중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비중별로 200개 종목을 쭉 비중별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게 지수하고 연동이 되게끔 돼 있죠. 코스피 200 지수하고 연동이 되죠. 코스피 200 지수하고 연동이 돼. 왜 코스피 200이 왜 뭡니까? 뭐 이런 거는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걸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뱅가드 요거만 이제 미국도 똑같은 ETF가 있습니다. 지수로 만든 ETF. 뱅가드에서 만든 S&P 500 ETF가 있어요. 예. 그 S&P 500 ETF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이 돼 있다. 예. S&P 500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구성이 돼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걸 지수로 만든 겁니다. 이런 지수를 가지고 ETF 펀드를 만든 거예요. 지수가 오르면 펀드 수익이 올라가고 지수가 떨어지면 펀드 수익은 떨어져요. 예.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예, 엄청나게 올라온 상태다. 자, 선물 인버스 2X. 이건 뭐냐? 코덱스. 자,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코스피 200 선물을 인버스. 그러니까 현물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추정하는 거예요. 인버스.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걸로 곱하기 2. 곱하기 2로 레버리지로 가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지수가 1 오르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이 1 오르면 2 오르는 거죠. 예. 그럼 코덱스 200 선물은 코스닥스 200, 코스피 200 선물이 1 떨어지면 2 오르는 거예요. 2가 오르, 2배가 오르는 거죠.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보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고요. 즉 코스피 200 선물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지금 올해 들어서 우상향을 딱 방향을 잡고 지수가 하락한 만큼 쭉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폭등하고 있죠. 2배씩 오르고 있으니까. 13일날 7% 올랐고요. 14일날 조금 보합권에 있다가 오늘 15일이거든요. 6월 15일 2022년 6월 15일 오늘 또다시 장중 5% 찍고 3%에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 나는 바로 이 상품들도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다면 이거를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여기서 수익이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수익이 나게 되면 자, ETF 상품으로 ETF 등 상품으로 수익이 나면 수익을 올리면 반대로 지수는 급락해서 보유 종목들 손실이 나겠죠. 하락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하락장에서입니다. 하락장에서 그러면 진짜 우량한 종목들이 있어요. 우량한 종목들. 이 종목 손절 나가면 안 되는 종목들.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들. 근데 이 종목을 주구장창 존버해서 계속 지켜보자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ETF 상품 수익으로 추가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추가 매수하고 그 추가 매수한 부분으로 단가가 낮아지고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 작은 반등으로도 수익 전환이 쉽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반드시 ETF 상품으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놓고 계셔야 돼요. 예. 아까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정회원분들 중에는 몇몇 분들은 정회원방 따로 한 방은 ETF 상품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하락장에 전혀 피해가 없어요 지금. 예. 너무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ETF, ETN을 잘 모르고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엄청 힘들겠죠. 그렇죠? 예. 엄청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자세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ETN은 또 뭐냐? ETN은 자, ETF는 알았는데 그럼 ETF는 뭐냐? 상장 지수 채권, Exchange Traded Note예요. 예, 채권이야, 채권. 예. 자, 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 주로 증권사가 자사 신용을 통해서 발행을 해요. 신용 발행합니다. 신용 발행. 자, 기초지수 수익률에 연동하여 수익을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 구조인 ELS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만기 전에 반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특징에 대해서 크게 알 필요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증권사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채권 거래라는 거, 채권을 바탕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 채권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ETN은 그래서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실물을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만기에 가격을 맞추는 형태로 진행을 하며 상장 폐지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ETN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겼던 거 언제입니까?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유가가 대폭나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유가 갔을 때, 그때 일부 ETN 상품들은 상장 폐지까지 갔어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자, 반면에 ETF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경우 액면 병합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구장창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종목, 그러니까 정방향이죠. 정방향 ETF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면 결국 액면 병합을 해서 가격을 2배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진행을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ETN 같은 경우는 만기에 가격을 맞추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으로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은 존재한다. ETF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ETF와 ETN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좀 아는 게 상당히 좋다. 특징들이 있다. ETF와 ETN에 대해서는 특징들이 있다. 자, 먼저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합니다. 자, 기초 자산,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ETF다. 그러면 코스피 200이 기초 자산이겠죠? 그렇죠? 자, 기초 자산을 추정하여 가격이 설정되는데 이 기초 자산의 원래 가격을 순자산 가치라고 합니다. 순자산 가치. 자, LP는 또 뭐냐? 유동성 공급자로 기초 자산과 ETF, ETN의 가격 오차가 생길 때 이를 강제로 맞추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하는 형태. 이거 뭔 말입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ETF, 뭐 코덱스, 뭐 레버리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뭐 3%, 4% 떨어졌는데 레버리지가 2배 떨어져야 한 7%, 3.5% 지수가 떨어졌다고 치면 7%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ETF에 갑자기 코덱스 레버리지에 저가 매수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가격을 맞춰야 되는데 2배로 맞춰야 되는데 지수가 또 1 떨어지면은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2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어차피 수요와 공급, 매수와 매도에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LP, 유동성 공급자들이 이걸 매도를 막 쳐요. 매도를 막 때려서 가격을 맞춰요. 지금 LP들은 누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성 공급자에 써졌죠. 교보증권, 신한투자, 한국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증권,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증권들.
이런 증권들이 자 코덱스 레버리지니까 삼성자산운용 운용사고 자 LP들은 이런 회사들이 LP들이 요걸 매도를 하면서 가격을 맞춰주는 거예요. 반대로 인버스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인버스 에버리지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인버스 같은 상품을 보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뭐 인버스를 한번 볼게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로 운영을 하는데 역시 삼성자산운용 코덱스면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거니까 자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 지수가 1 떨어지면은 똑같이 1이 오르는 거예요. 레버리지 아니니까 1 떨어지면 1이 올라야 되는데 1이 안 오르게 될 경우 이거 1을 맞추는 거죠. LP들이 주문을 내가지고 근데 요거 지금 이날 1이 거의 비슷하게 맞추긴 했네요. 맞춰줬고 맞춰주고 이런 걸 이제 점점 거의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지 좋은 ETF, ET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래킹 에러 이건 추적 오차라고 하는데 기초 자산과 NAV 아까 얘기했던 순자산 가치의 차이를 추적 오차 트래킹 에러라고 해요. 즉 기초 자산이 아까 순자산 가치가 뭐라고요? 기초 자산 추정하에 가격이 설정되는데 그 가격에 그 기초 자산의 원래 가격을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거죠. 자, 기초 자산의 그 원래 가격. 원래 가격. 그러니까 기초 자산과 순자산 가치의 차이가 트래킹 에러고요. ETN은 추적 오차는 발생하지 않고 괴리율만 발생합니다. 신용으로 발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은 그래서 추적 오차는 발생하지 않고 괴리율만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 롤오버가 있어요. 롤오버 비용. 롤오버 비용이 있는데 이 롤오버 비용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은 반드시 이 상품 2배, 3배 이렇게 맞춰주려면 수익 뭐 미국 ETF, ETN은 3배씩 움직이는 것도 많아요. 많은데 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물 또는 파생 상품으로 수반해서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가격을.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인버스 지수 레버리지 인버스다. 코스피 200 지수 레버리지 인버스 관련 상품이다 하면은 레버리지면은 투자를 선물로 2배만큼 투자해야 되겠죠. 2배의 결과가 나오게끔. 그리고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를 해가지고 인버스 만약에 정방향 1배라고 치면은 지수가 1 떨어지면 ETF가 1 오르는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거를 파생상품 선물 매도를 딱 배수 차이 없이 딱 정확히 맞춰가지고 매도를 쳐놓으면 그 가격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쵸? 자, 원유 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유 금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원유, WTI 원유, 크루드 오일이죠. 골드 선물 이런 걸 통해서 투자되는 경우 마찬가지 이런 ETF, ETN은 다 파생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골드, 원유, 구리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파생 상품 통해서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다 ETF, ETN은 뭘로 투자가 된다? 거기에 있는 그 파생 상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물을 매도 해가지고 매도하면 인버스 상품이 되겠죠. 매수하면 그냥 정방향 상품이 되고 거기에다 매수를 곱하기 2하면 레버리지가 되고 곱하기 3하면 3X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원유하고 금 같은 상품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원유와 금도 파생상품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은 뭐가 있습니까? 파생상품은 뭐가 있어요?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파생상품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에서 다음 월물로 넘어가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방향 1배 상품은요? 코스피 200 정방향 1배 상품은 발생 안 하죠. 코스피 200에 그대로 투자하면 되니까. 주식에 투자하면 되니까.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상장 폐지되지 않는 만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파생 상품 중에 그 ETF, ETN 상품 중에 오로지 이런 상품만 있냐?
섹터 펀드들이 있어요. 섹터 펀드 상장돼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에너지 섹터, 아니면 뭐 미디어 섹터, 미디어 엔터 섹터, 미디어 엔터만 투자한 ETF, ETN도 있고, 에너지에 투자한 ETF, ETN도 있고, 곡물에만 투자한 ETF, ETN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품들이 막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사겠죠. 예를 들어 에너지 관련주를 쭉 삽니다. 에너지 관련주로 WTI 선물을 하게 되면은 롤오비용 발송하는 거고요. 예. 근데 에너지 섹터인데 에너지 섹터에 기업들이 투자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미국의 XLE라는 상품이 있는데, 미국의 XLE 상품을 한번 보면은, 자, 미국의 XLE 상품을 한번 볼게요. XLE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XLE인데 이거는 에너지 관련 ETF예요. 근데 이 ETF는 자,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는 이제 보통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건 주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로로 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 파생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차이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 5일 폭락했을 때 예시예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요거 같은 거 뭡니까? WTI 원유 선물.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은 ETF예요. 예, ETF라서 가격이 쭉쭉쭉쭉 빠지고 있죠. 예,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쵸? 이거는. 근데 이때 2020년 코로나 때 크루드 오일은 마이너스 찍고 갔단 말이야. 이게 마이너스 찍은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 0이거든요. 0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지금. 0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를 찍고 갔는데 ETF는 마이너스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상향 폐지가 없으니까 이거는. 자, 그리고 WTI 원유 선물로 거래를 하는 건데 상향 폐지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쵸? ETN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 상향 폐지가 됐습니다. 된 상태고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WTI 크루드 오일 이제 원유 선물이에요. 원유 선물. 파생 상품. 이건 선물 차트인데 ETF 차트하고 선물 차트하고 다르다. 예, 다르다는 거. 왜 달라지느냐? 요거는 마이너스 유가 갔을 때 ETF가 마이너스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점. 자, 장기 보유 시 트래킹 에러가 좀 발생해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상품들 같은 경우 특히, 아니면 원유나 뭐 가스, 구리 뭐 이런 상품들, 니켈 뭐 이런 상품들은 다 파생 상품을 수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생 상품 수반해서 투자하는 모든 상품들은 트래킹 에러가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 롤오버를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파생 상품 만기가 있으니까. 롤오버를 하게 되면 롤오버를 하는 사이에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이 결국은 ETF, ETN 수익률을 갉아먹게 되죠. 물론 꼭 갉아먹진 않습니다.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갉아먹는 게 보통이에요. 비용이 발생이 계속 반복돼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거래 수수료는 일단 나가잖아요. 거래 수수료가 일단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복리 효과. 레버리지와 인버스 성과가 기초자산과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 비추세 구간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수익률이 기초자산보다 낮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추세 구간, 그냥 가만히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성과가 계속 그러니까 완기에 계속 롤오버하면 매도를 하다 보면 파생 상품으로 매도해서 맞춰야 되니까, 그럼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슬리피지도 발생하게 되고 가격에 원래 차이가 발생하는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초자산보다 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셔야 됩니다. 자, 2010년에서 2019년 연도별 ETN 연간 롤오버 비용을 한번 보셨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는 마이너스 13.9%나 차이 났어요. ETF, ETN하고 실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롤오버부터 해서 비용으로 나간 돈인 거예요. 비용으로 나가서 수익률을 갉아먹은 거, ETF에서. 예를 들어 ETF 40% 수익이 나야 되는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크루드 오일 ETF 상품이라고 해봐요. 크루드 오일이 40% 올랐으면 똑같이 ETF도 40%가 올라야 되는데 롤오버 비용이 발생해서 수익률이 깎아진 거죠. 이 정도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WTI 같은 경우는 2014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마이너스가 났네요. 2018년에 잠깐 플러스가 났었고 롤오버 비용이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그거 좀 이따가 제가 바로 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천연가스도 괴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롤오버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빅스는 어마어마하네요. 빅스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69% 뭐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빅스 같은 경우는 보통 슬리피지가 상당히 많아요. 예.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물에서 다음 월물 넘어갔을 때 빅스 선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금도 금은 근데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안 나고 은도 마찬가지, 뭐 구리도 마찬가지. 근데 비용이 발생하더라.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이 수익이 안 맞네 내 수익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다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비용이. 자, 선물 가격입니다. ETF, ETN 선물 가격, 만기별 가격입니다. 콘텐고 사례. 콘텐고가 뭡니까? 이번 달보다 다음 달 가격이 더 높은 걸 의미해요. 예. 근원물보다 차근 원물, 그 다음 달 월물의 가격이 더 높으면은 콘텐고라고 합니다. 이 콘텐고가 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롤오버 비용이. 이때하고 이때로 넘겨야 되는데 이때 다음 게 가격이 더 많이 뛰어 있으면 그 차이에 갭이 생기잖아요. 그게 다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죠. 예, 콘텐고 사례가 이렇고요. 백오데이션 사례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다음 월물이 가격이 더 낮은 경우,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가격이 낮은 경우, 그럴 경우 백오데이션 사례라고 하는데, 이 백오데이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오데이션 되면은 가격이 조금 더 더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게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 가격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 보유 시 트래킹이라고 발생하는데,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반드시 선물 수반하기 때문에 트래킹 발생하고, 롤오버 비용도 마찬가지고, 한 뼘짜리 정반응 상품 같은 경우는 트래킹이라고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주식을 가지고 만기가 없는 상품들 가지고 ETF, ETN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지 않겠죠. 간단하게 ETF 강의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2강 또 열심히 또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